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어느덧 이달도 다 가고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했군요. 이번 주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40%대를 이게 넘어섰다. 그러나 한편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이 국민의힘당보다도 10% 가까이 오히려 앞서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것도 최근에 와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그 수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100여 개 여론조사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 각종 언론에 자주 인용된 여론조사를 한 그 기관들이 나쁜 짓 많이 한 거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모 집단을 이를테면 뭐 문재인 쪽에 편향된다라든지 이걸 미리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하는 거 일일이 면접 전화하는 거 그거 굉장히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모 집단을 미리 만들어 둔 걸 그냥 편리하게 이용하고 여기저기 갖다 붙이고 그냥 감각적으로 이번에 오를 것이다, 이번엔 내릴 것이다, 이런 짐작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 과거 잘못한 지 있지만은 자꾸 최근에 와서 그런 정도 기관의 그 수치보다도 추세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명백하지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첫째 임무가 국가 안보입니다. 이걸 튼튼히 한 것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 노사 문제에 있어서 민노총의 저 발호를 정면 대결로 지금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의 그 강한 모습이 여론조사상으로 아마 반영된 게 그럴 것이다. 국민의힘당이 이재명 민주당보다도 뒤처지고 있다. 저는 그 언론 들으면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사법리스크 이게 누더기를 둘러싸고 돈봉투 사건에 지금 영장이 청구되고 있고 김남국 코인 사태가 있고, 그런 민주당의 국민의힘당 여론조사가 뒤처지고 있다. 일종의 미스테리 같은데, 그러나 일단 그 추세를 믿고 전제로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당이 왜 뒤처지느냐를 따져본다면, 그거는 김기현 대표의 지도부가 이게 무기력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시정이나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 무기력하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어떤 점? 선전 그리고 홍보면에 있어서 민주당에 훨씬 미치고 있다. 민주당이 무슨 선전 홍보를 하느냐? 그럼 그 나름대로 그들이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을 그냥 발의해가 통과시켰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하는 걸 알고도 그렇게 해서 농민표를 훌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독재자라고 선동의 자료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 간호사법 이게 재투표를 했습니다만 결국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독재자다. 노란봉투법도 이제 그렇게 간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그게 깨끗하다면 대통령 부부가 마셔보라. 이게 다 선동이죠. 그게 일정 부분 맥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간호사법이 민주당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 간호사법을 발의한 이유가 있지요.
40만 명에 달하는 이 간호사들의 권익을 우리는 옹호한다. 그래서 따로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통과된 걸 거부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간호사 직종의 40만 명이지만은 그 가족, 가까운 친척, 친지, 간호사 편을 들 수 있는 사람 숫자는 40만 곱하기 한 5 해서 한 200만 명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200만 명의 유권자, 또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하는 데 대한 반감을 갖고 이렇게 퍼뜨리는 여론의 기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2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2년에 발효된 의료법에는 의사,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있고 치과기공사도 있고 뭐 여러 직종이 많다 이게. 그러니까 13개가 되는 직종이 생겨났는데 그중에 간호사만 떼가지고 일종의 특별법이죠. 그 보호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의사, 간호조무사가 지금 60만 명이니까 간호사보다도 많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으니 그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김기현 등 지도부는 이 간호사법이 왜 대통령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홍보 선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침 회의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러고 말아버렸어요. 자, 국민의힘당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간호사는 40만 명이다. 의사가 뭐 15만 명이가 되고 조무사가 60만 명이고 나머지 여러가 그게 한 100만 명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군 한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 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게. 왜 위험한 일이냐. 지금 간호사를 제외하고 의사, 간호조무사 등 한 1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을 한다면 그들은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도 의사법 따로 만들고 간호조무사법 따로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통합된 의료법 안에서 각 직종에 대해서 어떻게 권익을 보호한다는 걸 둔다라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걸 이유로 야 윤석열이 잘한다, 국민의힘 잘한다, 내년 선거에 찍어줄 동인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거꾸로 이 직군과 관계없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중간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뭔가 개혁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면이 있다는 걸 국민의힘당은 놓치고 있다 이 말씀이야.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면 한번 틀어보세요. 이게 양곡관리법도 같은 논리입니다. 농민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농민표를 이렇게 훔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정한 생산량 이상이 생산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농민들 박수 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농촌 농민들의 외의 이 작물 생산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줄여드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런 단순 논리예요. 그러나 그 농민 고 집단이 비록 5% 이하로 줄어든 농민들이지만은 그 친척, 가족, 아까 간호사법에서 말한 것처럼 그 농민 직군의 그 우호적인 그 또 세력이 상당 부분 있으니까 이들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당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적대감이나 나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그거 당연히 양곡관리법은 그런 논리로 그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맙다.
윤 대통령 위대하다. 그리고 국민의힘당도 잘한다. 이게 아니죠.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을 국민에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간호사법의 이런 맹점, 양국관리법의 이런 맹점을 선전 홍보하는 일을 일체 하지 않았다. 일체하지 않았다. 아침 회의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한다. 이 말에는 일체하지 않았다. 지금 정책위 의장의 박대출 의원이죠. 박대출 의원.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조우한 일이 있는데 이런 건 정책위 의장 주관 아래 가령 간호사법도 그렇고 지금 이왕 통과된 폐기된 양국관리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앙당 주체로 국회에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들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그러니까 5번이고 10번이고 세미나하고 또 지역별로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그렇게 해서 여론을 그렇게 환기를 해야지 팔짱 끼고 있다가 그리고 쫑알쫑알 하는 말로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직무유기야. 그대들 하는 짓이 직무유기야. 지금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아주 공포감을 국민들에게 불어넣고 있는데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김기현 대표와 그 지도부 알고 계십니까? 저 생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도 그냥 뭐 이번에 시찰단이 갔다. 민주당은 그냥 건승으로 구경하고 오는 거 아니냐. 일본이 짜놓은 각본 그대로 그걸 동의해주고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산 자갈치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어민들을 분기시키고 그 다음에 생선을 다루는 식당 업자들에게 이거 겁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정한 부분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도 팔짱을 끼고 있어. 이 점은 적어도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11개국, 한국도 참가하고 태평양 연안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멕시코 등이 참가한 그 팀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출수에 대해서 방출 예정인 그 물질에 대해서 지금 엄격한 조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첫째. 둘째로 그게 가령 방출이 됐다 이러면 한국 해안에 그 방출수가 도달하는 것은 저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 서해안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쪽에 먼저 닿고 그 후에 이게 삥 돌아 필리핀 쪽으로 해갖고 이게 한반도 연안으로 온다. 시차를 두고도 미국 쪽이 더 빨리 간다. 미국이 어떤 나라냐? 미국의 FDA라고 하는 그 식품 단속기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 30년 전에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때 그 교민의 대표를 만나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이민 간 사람이 육포 공장을 만들었어. 육포 공장을 만들어가 이제 고기를 잘게 썰고 이제 그런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리고 비닐봉지에 넣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 FDA 직원이 수시로 와서 이렇게 돌아본다는 겁니다. 오늘은 오케이. 이러면 커피 한 잔 대접을 하는데 커피 한 잔 대접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친해졌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스톱!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 포장지 그 라인을 스톱시켜. 스톱!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파리 한 마리가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게 그 공장 내를 날아다니는 걸 발견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 이 생산 라인에 있는 모든 거 폐기 처분해라. 내가 보는 데서 폐기 처분해라.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폐기 처분했다는 것이. 파리 한 마리 간 것 가지고 이 전부를 폐기 처분하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만일 후쿠시마 이 방출수에 문제되는 이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1개국 한국까지 포함해가 이걸 지금 순체로 하는 걸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은 가서 물을 떠와라.
그리고 이거 깨끗하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이 그걸 마셔라. 이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극성맞은 야당이 있고 또 일부 거기에 현혹된 국민도 있는 이런 처지에서 국민의힘당은 손을 놓고 있어. 손을 놓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냥 막연한 소리만 하고 있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김기현 대표가 정책위 의장 등 내 말 알아듣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길기 사건도 그래요. 우길기. 29일 일본 군함이 그렇지 오늘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호주, 한국, 일본이 참가하는 그 해상 차단 훈련에 참가하는데 부산항에 입항할 때 이게 일본 해군의 깃발, 한국 해군에도 한국 해군 깃발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모든 배의 그 선미에 다른 나라에 입항할 때는 그 자기 나라 국기와 해군기를 두 개를 동시에 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우길기가 2차 대전 때 우리를 침략하고 서방을 침략했던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기인데 이걸 왜 달고 오는 걸 허용하느냐 이럽니다. 이것도 현혹될 수 있어요. 현혹될 수 있어요. 민주당 성명이 그래요. 제가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저 방송을 제가 힘들어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끝까지 들어보면 역사적으로 이 민주당 하는 행태가 이 말이 안 된다는 거 대부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 나라의 국교가 열려있는 나라에서 그 군대가 쓰는 깃발은 그 나라 마음대로 쓰는 것이니까 그걸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도 중국도 그러니까 그 우길기 아래서 일본과의 전쟁을 치렀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미국만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우길기를 단 일본 함정에 의해서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을 당해서 그 자리에 4,500만 명의 미 해군 장병이 전사를 했어. 18척의 전함이 침몰했어. 비행기가 400대가 부서졌어. 이거 어마무시한 게 이게 우길기를 달고 온 연합함대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 미국 사람들 감정이 어떻겠어? 그 외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한테 많이 피해를 입었죠. 그러나 일단 국교가 열렸고 전쟁은 끝났고 그럼 그걸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에 이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봐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강경파 의원 여러분.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그 우길기 쓰는 거 이 친구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같아. 무슨 소리냐? 그거 달고 패전한 나라입니다. 패전. 우길기 달고 전쟁에 져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어. 그 우길기를 무조건 연합국 앞에 깃발을 이렇게 내린 거야. 투항한 깃발이야. 투항한 깃발. 자랑스러운 깃발이 아니지. 투항한 깃발을 이것들이 그래 우리가 속내로 이 외놈들 바보들이 그 투항한 깃발을 달고 지금 뻗듯이 온다 이 바보들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총체적으로 국민의힘당이 홍보선전에 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사가 없어. 종편이나 유튜브 같은데 자주 나오는 국민의힘당 사람 가운데는 그게 뭐 당직자 중에 가끔 나오고 국회의원 가운데도 박정하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아닌 사람 가운데는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요런 정도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가 없어. 전사가. 그거 다 어디 갔느냐. 알고 보니까 이번에 국회 재정위원장이 윤영석 양산 출신 국민의힘당 의원 3선 의원 윤영석 위원장이 4명의 국회의원을 데리고 구라파 일대를 외유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국민의힘당 2명이니까 자기까지 포함해서 3명 그 다음에 민주당이 2명 자 그럼 민주당 수가 적어요.
그 5명이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이게 재정 준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선진국 사례를 보고 연구하겠다. 그러고 갔다는 겁니다. 재정 준칙이 뭔가 하면 우리의 전체 국민 소득에 비해서 국가의 재정이 이 적자가 됐을 때 어느 한도까지 이게 적자를 딱 스톱시키는 거. 이걸 법으로 만드는 거. 이게 지금 국회에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 갔더니 스페인에 가서 그 재정 관계자를 만났더니 우리는 한국보다도 이 재정 적자가 더욱 심각하고 거꾸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하러 간 거예요. 요거 지난 주말에서 어제까지의 뉴스 중에 국회의원들이 이거 9천만 원을 들여가 5명의 외유를 했다. 이것들이 정신 나간 짓을 했다 하는데 하필이면 국민의힘당이 셋이고 민주당이 둘이라.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할 말이 없게 됐지.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겹쳐가지고 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자들 전부 직무유기하고 있고 국회의원 초재선 의원들은 이게 공천 때문에 전부 콩밭에 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선 중진 의원들은 태영호 그다음에 김재원 케이스에서 뭐 말을 잘못하면 찍힌다. 그 말 조심하고. 그러니까 국민의당 전체가 직무유기 상태야. 이럴 것 같으면 문 닫아라, 문 닫아.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문 열어놓고 자꾸 사고 저지르는 것보다 아예 문 닫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미적미적 가다가 그러면 이제 이번 연말 되면 이제 공천 문제가 이제 돌출하게 되고 또 시끄러워질 텐데 거기에 대한 이게 물밑에서 아주 내밀한 치밀한 전략을 당신들이 세우고 있느냐. 예를 들면 연말쯤 되면 원심작용을 할 세력이 있다. 그 안에 누구냐? 유승민, 이준석이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 쫓아내라고 하지만은 함부로 당신들은 그렇게 못하면 이것을 포용을 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타협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략 전술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말이 나온 김에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은 말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헐뜯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일 없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 시점까지도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말한 일이 없다. 이거 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게 말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이재명 민주당에서 한 번도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공격한 일이 없어. 이게 아주 신기한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두 사람은 먼저 본 대통령 선거도 윤석열이 떨어지는 게 좋다. 그래 나에게 대통령 할 기회가 온다 이 생각한 것 같고 이준석이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 이질 분자까지도 섞여 있는 그 당에 그리고 현재 김기현 대표 등 그 책임자들이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진 직무유기 상태로 가서 이 선거 전략도 제대로 세우느냐 걱정과 우려를 할 수 없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질타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